라자, 커피 좀 타와. 설탕 많이 넣고. 김 과장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개발팀 소속인데 한국인도 아닌 게 뭔 개발을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회식 자리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라자는 이상해. 한국인 얼굴인데 말투는 꼭 동남아 스타일 같지 않아요? 술에 취한 박 대리가 큰 소리를 쳤어요. 가짜 한국인 같다니까. 다른 동료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라자는 참으며 미소 지었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국말 서툴다고 무시했던 동료들, 지금부터 라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기업 한국테크의 사무실. 가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날은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는 날이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자입니다. 28세 남성이 어색한 억양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말투였죠. 동남아시아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말투에서 드러났습니다. 개발팀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팀장인 김 과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죠. 40대 중반의 그는 이 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평소 외국인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자랐어요. 라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한국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억양이 어색했죠. 마치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한국말은 얼마나 할 줄 아세요? 앞으로 업무 지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박 대리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끼어들었어요. 30대 후반인 그는 김 과장 못지않게 텃세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라자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허허, 외국인 직원이라니. 요즘 회사가 참 많이 변했네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통역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한국 문화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까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죠. 새로운 외국인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라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걸어갔어요. 사무실 구석진 곳에 작은 책상이었죠. 다른 직원들의 책상보다 낡고 모니터도 구형이었습니다. 라자 씨, 일단 오늘은 회사 시스템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주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나마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라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라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김 과장과 박 대리는 라자를 마치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운 애 말이 참 어색하네. 개발팀에 왜 외국인을 뽑았을까?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라자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라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라자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주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요. 저는 따로 먹겠습니다. 라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라자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먹는 점심은 더욱 쓸쓸했죠. 오후에는 간단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파일 정리 같은 단순한 일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죠? 김 과장이 일을 시키면서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라자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죠. 컴퓨터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라자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도 라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라자 씨 수고하셨어요. 이주임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죠.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라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라자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날이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날 근무를 마친 라자는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영어로 된 메시지였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국 테크 사무실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 될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라자라는 남자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말이에요. 라자가 한국 테크에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동료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자, 커피 좀 타와봐. 설탕 많이 넣고. 김 과장이 손가락으로 턱짓하며 명령했어요. 마치 하인을 부르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개발팀 소속인데요. 라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발? 너 같은 애가 무슨 개발을 해? 일단 시키는 대로나 해. 박 대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라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어요. 그의 등 뒤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진짜 시키는 대로 하네. 외국인들은 다 저런가? 동료들의 속삭임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회사 식당에서 라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죠. 야, 나자. 여기 앉지 마. 우리 자리야. 박 대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라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은 개발팀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었죠. 죄송해요. 라자가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 구석진 곳의 작은 테이블로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눈치 없이 끼어들려고 하네. 외국인이라서 우리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닐까? 다른 직원들도 거들어댔어요. 라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녁에는 회식이 있었어요. 개발팀 전체가 참석하는 자리였죠. 라자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자, 건배. 김 과장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라자의 잔에는 아무도 건배하지 않았죠.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라자는 참 이상해. 한국인 얼굴인데 말은 완전 동남아 스타일이야. 박 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짜 한국인 같다니까.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혼혈인가? 아니면 그냥 이상하네? 하하. 나자 원숭이. 박 대리가 소리쳤어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라자는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이블 아래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괜찮아요. 재미있네요. 라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봐, 얘는 정말 착해. 우리가 놀려도 화내지 않네. 김 과장이 라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외국인들은 성격이 순한가 봐. 아니면 우리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 동료들의 조롱은 계속됐죠. 라자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자는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Father, it's me. 아버지, 저예요. 영어로 대화하는 라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Yes, the experience is very educational. 네,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I'm learning a lot about Korean corporate culture and human
nature. 한국 기업의 문화와 사람들의 본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라자, 이 서류 복사 좀 해줘. 첨부. 김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라자 책상에 던졌어요. 첨부요. 응, 오늘 안에. 할 수 있지? 라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개발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라자에게는 쉴 틈이 없었죠. 라자, 우리 점심 주문 좀 받아와. 중국집에서 박 대리가 메모지를 건넸어요. 저는 점심을 먹어야. 빨리 다녀와. 우리 배고파. 라자는 결국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라자, 내 차 세차 좀 해줘. 지하 주차장에 있어. 김 과장이 차 키를 던지며 말했죠. 차 세차는 제 업무가 아닌데요. 업무? 너는 아직 수습이야. 수습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몰라. 라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수습 기간이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차를 닦고 있는 라자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개발자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라자는 묵묵히 차를 닦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또 다른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라자, 너는 술 못 마시지? 그럼 우리 안주나 구워줘. 박 대리가 집게를 건네며 말했어요. 라자는 묵묵히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앉아 술을 마시는데 라자만 서서 일하고 있었어요. 야, 라자. 너 원래 뭐 했던 사람이야? 술에 취한 최 사원이 물었죠. 컴퓨터 공부했어요. 컴퓨터? 어디서? 싱가포르에서요. 싱가포르? 거기도 대학이 있나? 동료들이 무시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죠. 라자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라자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라자가 한국 테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동료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자만 빠져 있었죠. 라자는 왜 없어요? 이주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얘는 빼고요. 이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한국인끼리만 해야 해요. 김 과장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라자도 개발팀 소속인데. 개발팀이긴 하지만 아직 수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애매하고. 박 대리가 끼어들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자는 회의실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동료들의 모습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라자가 정성껏 작성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밤새워 준비한 것이었죠. 이게 뭐야? 이상한 방식으로 써놨네. 김 과장이 기획서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정서를 모르는구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박 대리도 거들었죠. 라자, 넌 그냥 복사나 해. 기획은 우리가 할게. 김 과장이 기획서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라자가 밤새 고민하며 작성한 것인데 말이죠. 라자는 이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라자의 눈에 스친 차가운 빛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죠. 라자, 우리 점심 주문 받아와. 오늘은 일식집에서. 박 대리가 메모지를 건넸어요. 제가 왜 항상 심부름을. 왜? 싫어. 그럼 회사 그만둘래? 김 과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죠. 라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 어떤 핑계로든 쫓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라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커피도 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최 사원이 추가로 주문했죠. 라자는 묵묵히 심부름을 다녀왔어요. 자신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말이죠. 오후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자, 화장실 청소 좀 해줘. 청소 아줌마가 오늘 안 오셨대. 김 과장이 걸레와 세제를 건네며 말했어요. 화장실 청소요? 응, 우리 팀 화장실 말이야. 더러워서 못 쓰겠어. 라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라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개발팀 아니야? 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 뭔가 이상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라자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죠. 조용한 사무실에서 라자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라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죠.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들을 보면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죠. 1시간 후 라자는 작업을 마치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Father, it's me. 아버지, 저예요.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유창한 목소리였어요. Yes, everything is going according to plan.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라자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죠. The Korean employees are very predictable. 한국 직원들은 정말 예측 가능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I think it's almost time to move to the next phase.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라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라자, 오늘은 우리 신발 닦아줘. 박 대리가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발이요?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깨끗하게 닦아줘. 라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라자가 신발을 닦는 모습을 본 김 과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외국인들은 순해.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벌써 화냈을 텐데.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라자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회사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총무팀에서 공지를 했죠. 누가 오시는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내일 아침에 전체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라자만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은 한국 테크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하루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평범하게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전 9시 갑자기 사무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IT팀 박 차장이 급하게 뛰어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죠. 해커들이 우리 서버에 침입해서 모든 중요 자료를 가져갔어요. 고객 정보, 회계 자료, 심지어 임원진 개인정보까지. 사무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보안 시스템이 뚫렸어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IT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복구는 언제 가능해요? 지금 상태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박 차장의 말에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고객 정보 유출이에요.
이거 대형 사고 날 수도 있어요. 회사 전체가 비상사태였어요. 임원들이 급하게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라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라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가 뭘 안다고? 김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죠. 복사나 하던 애가 무슨 해킹을 알아? 박 대리도 거들었어요. 라자, 넌 그냥 커피나 타와.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해야 해. 하지만 IT팀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러갔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에요. 박 차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라자가 다시 나섰어요. 정말로 제가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너 정말 귀찮게 굴지 마. 김 과장이 짜증을 내려던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박 차장이 라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컴퓨터 전공이세요? 네, 싱가포르에서 공부했어요. 라자가 대답했죠. 싱가포르요? 혹시 어느 대학교? 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예요. 박 차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문대였거든요. 정말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세요. 야, 차장님. 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김 과장이 반대했지만 박 차장은 이미 라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라자가 컴퓨터 앞에 앉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어눌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죠. 딸깍딸깍딸깍. 라자의 타이핑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뭐 하는 거야? 저게 진짜 코딩이야? 속도가 장난 아닌데? 동료들이 하나둘 라자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완전히 외계어 같았어요. 이건 해킹 역추적 프로그램이네요. 박 차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라자는 대답하지 않고 집중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놀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어요.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박 차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화면에 해커의 IP 주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해킹 지점이에요. 라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역추적해서 우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어요. 또 30분이 흘렀어요. 복구 완료됐습니다. 라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정말 복구됐어요? 박 차장이 급하게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와, 정말이다.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해킹도 완전히 차단됐고요. IT팀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박 차장이 라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라자에게 집중됐어요. 평소 무시하던 그 라자가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조금 할 줄 알아서요. 라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조금이라고요? 조금? 김 과장과 박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실력자였다니 말이에요. 라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주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다른 직원들도 라자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과장만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지. 별거 아닌 해킹이었나 봐. 그러게요. 쉬운 거였나 보네. 박 대리도 거들었죠. 하지만 박 차장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이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방식이었거든요. 라자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라자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박 차장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 네, 좋아요. 라자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죠.
라자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해결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식당에서 박 차장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김 과장과 박 대리는 여전히 못마땅했죠.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라자에 대한 궁금증이 사무실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라자의 놀라운 실력이 드러난 후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죠. 라자를 한번 검색해보자. 최 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 갑자기? 뭔가 이상해.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호기심이 발동한 직원들이 하나둘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라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헐, 이거 봐. 라자박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 수석이라고? 진짜 수석?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 더 있어. 학회 논문 발표도 여러 번 했네. 이런 건 천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검색 결과는 계속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잠깐 이것도 봐.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우승,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3위.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라자의 책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저 책들 봐. 전부 영어로 된 고급 프로그래밍 서적이야. MIT 출판사 책들이네. 이런 책은 대학원생들도 읽기 어려운 건데. 저건 인공지능 관련 서적이고 저건 암호학. 라자의 책상 위에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그럼 얘가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온 거지? 이 정도 스펙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갈 수 있을 텐데. 의문이 의문을 낳았어요. 한편 김 과장과 박 대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저런 실력자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순순히 당했을까? 박 대리가 김 과장에게 속삭였죠. 그러게.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반발했을 텐데. 김 과장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뭔가 찜찜하네. 두 사람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주임이 라자에게 다가왔어요. 라자 씨, 정말 싱가포르 국립대 수석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라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다들 검색해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실력이면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오셨어요? 이주임의 질문에 라자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경험이요? 내 한국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라자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이주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후에 들어서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팀에서도 라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발팀에 천재가 있다면서 아침에 해킹 사고 해결한 사람 말이야. 정말 1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회사 전체가 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임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라자라는 직원이 누구야? 이사가 김 과장을 불러서 물었어요. 아, 최근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신입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왜 모르고 있었지? 김 과장은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자신이 라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앞으로 그 직원 잘 관리해. 중요한 인재일 수도 있어. 이사의 말에 김 과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날 저녁 라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죠. 조용한 사무실에서 라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Father, the situation is developing as expected. 아버지,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라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냉정했죠. Yes,
They're starting to investigate my background. 네, 그들이 제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I think it's time to prepare for the next phase.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라자는 컴퓨터를 켜고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죠. 1시간 후 라자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총무팀에서 전체 공지를 했어요. 누가 오시는데요? PSG 그룹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PSG 그룹이라는 이름에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PSG 그룹이면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 아니야? 왜 그런 큰 회사에서 우리한테? 혹시 인수 관련된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라자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긴장 상태였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점검했죠. 내일은 모든 직원이 정장 착용해주세요. 회의실도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임원들이 분주히 준비에 나섰어요. 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라자에게 다가왔어요. 라자,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특히 말할 때 조심해. 외국인이라고 오해받지 않게. 김 과장의 말에 라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라자의 눈에 스친 미소를 김 과장은 보지 못했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하루가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한국 테크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죠. PSG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직원 정장 착용 확인. 회의실 준비 완료됐나? 음료수 준비는? 임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PSG 그룹이면 진짜 큰 회사잖아. 우리 회사 인수하러 오는 건 아닐까? 만약 인수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후드티와 청바지만 입던 라자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난 거예요. 라자가 왜 그렇게 차려입었지? 저런 비싼 정장이 있었나?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라자가 입고 있는 정장은 명품 브랜드였거든요.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이주임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라자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죠. 중요한 일이요? 네, 곧 아실 거예요. 라자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PSG 그룹 일행이 도착했어요. 도착하셨습니다. 로비에서 임원들이 마중을 나갔어요. 고급 벤츠 몇 대가 회사 앞에 정차했죠.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어요. 바로 PSG 그룹 회장이었죠. 환영합니다. 한국 테크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PSG 그룹 회장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죠. 일행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짜 대단한 분위기네. 저분이 PSG 그룹 회장님인가? 우리 회사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라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라자, 어디가? 김 과장이 물었죠.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라자가 대답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라자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거예요. 저기는 임원 전용인데. 라자가 왜 저기를? 직원들이 의아해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경비원의 반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라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 경비 아저씨가 왜 라자한테 그렇게?
뭔가 이상한데? 동료들은 점점 의심스러워했어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 PSG 그룹이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PSG 그룹 회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IT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테크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희 후계자가 현재 한국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후계자요? 한국 테크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국 기업 문화를 직접 배우기 위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 그럴 리가. 임원들이 당황해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라자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라자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 아버지. 한국 테크 대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양아들이자 후계자인 라자 박입니다. PSG 그룹 회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저희 가족이 입양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난 3개월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라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어도 일부러 서툰 척했습니다. 진짜 현장 경험을 위해서요. 한국 테크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라자 씨가? 네, PSG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라자가 미소를 지으며 확인해 줬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라자가 왜 회의실에? 저기는 임원급 회의인데. 그때 누군가 회의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라자가 앉아 있어. PSG 그룹 회장님 옆에. 말도 안 돼.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라자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라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한국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유창하게 말하는 라자였어요. 김 과장과 박 대리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PSG 그룹 후계자였다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라자가 회의실에서 나오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이제 라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소심하고 어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여러분,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모든 직원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날 밤 한국 테크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폭풍전야와 같았어요. 라자의 정체가 밝혀진 충격으로 모든 직원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죠. 김 과장은 집에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신입이 알고 보니 대기업 후계자였어. 뭐라고? 아내도 놀랐어요. PSG 그룹이라고 들어봤어?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 중 하나야.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정말 심하게 했어. 김 과장은 지난 3개월간 라자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한편 박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 박 대리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라자를 동남아 원숭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일, 신발을 닦게 했던 일, 화장실 청소를 시켰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박 대리는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테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전체 직원 회의가 있다고 하네. 라자 아니 PSG 그룹 후계자가 직접 발표한다고?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지? 직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오전 10시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단 위로 라자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라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이 전혀 없었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PSG 그룹의 후계자 라자 박입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자의 시선이 청중석을 훑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몇몇 분들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자의 시선이 김 과장과 박 대리를 향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커피를 타오라고 하시고 신발을 닦게 하시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는 등 라자가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업 문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자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어요. PSG 그룹이 한국 테크를 인수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정확히는 PSG 그룹 한국 법인의 첫 번째 계열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한국 테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자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첫 번째로 출신이나 국적, 배경으로 직원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 과장과 박 대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두 번째로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는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라자의 시선이 다시 두 사람을 향했어요.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이에 따라 오늘부로 일부 직원의 인사 조치를 발표합니다. 라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김 과장님, 박 대리님, 최 사원님. 이름이 불린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세 분은 오늘부로 해고 처분합니다. 강당에 큰 충격이 퍼졌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김 과장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 대리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라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3개월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대표님,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다고요. 김 과장이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그때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라자의 말에 김 과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원숭이라고 부르시고 가짜 한국인이라고 조롱하실 때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라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대리가 바닥을 기며 빌었어요. 지금까지 받으신 급여는 모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라자는 단호했어요. 경비실에서 여러분의 개인 소지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당을 나가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자가 청중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회사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라자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6개월 후 한국테크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어요. PSG그룹 한국법인의 첫 계열사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었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CFO가 라자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직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라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네요. 라자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회사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라자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주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요. 라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PSG그룹 회장이 한국법인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파더, 웰컴 투 코리어. 아버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자가 공항에서 양아버지를 마중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라자. PSG그룹 회장이 라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라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환영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한국테크 직원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PSG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PSG그룹의 한국 진출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특히 라자 대표의 지도력이 놀랍습니다. 회장이 라자를 칭찬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안심이 됩니다. 오후에는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테크가 올해 최우수 계열사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라자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PSG그룹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꿈이 더욱 커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라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9개월을 되돌아봤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이주임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주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때도 충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라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그 따뜻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더욱 확신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라자는 양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라자,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처음에 한국에서 현장 경험을 쌓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PSG그룹 회장이 회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라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한국을 동남아시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만들고 싶어요. 라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년 후 한국테크는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라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테크, 직원 만족도 1위 달성, PSG그룹 한국법인, 매출 1000억 돌파.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라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대표님, 저희 아이가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한 직원이 라자에게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라자는 우연히 김 과장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6개월 전 해고됐던 그 사람이었죠. 라자 대표님. 김 과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자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김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라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라자는 한강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났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휴대폰을 꺼내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Father, I wanted to thank you.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저에게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주셔서요. 라자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넌 이제 진짜 리더가 된 거다. 양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강을 바라보며 라자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 테크의 사무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라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자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라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리더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라자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